안녕하세요, 박철구입니다. 사중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고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여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진님, 저희 옷도 그렇고 이제 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9월 마지막 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도 이제 많이 내려가고 쌀쌀해진 게 이제 어느덧 가을이 왔나 싶기도 합니다. 네. 2019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분기밖에 안 남았어요. 1분기. 그러니까요. 3개월밖에 안 남아서 또 한 살 먹네 또. 이 3개월을 참 잘 보내야 될 텐데 앞서 지내왔던 3분기는 일단 빼버리고 남은 한 분기라도 열심히 좀 집중해야 돼요.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3개월, 이 1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분기에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조하죠. 그렇죠. 네. 이제 뭐 면접도 뭐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지원하는 그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뭐 네. 자소서들도 아직 제출 안 한 곳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제 9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공기업 채용은 이제 조금 남아 있는 편이에요. 네. 우리 뭐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은 조금 이제 좀 다 정리된 그 분위기고 이제 10월 초에 아마 이 영상들을 좀 보시게 될 텐데 그때면 이제 중앙 공기업들은 조금 서류를 마감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제 지방 정부 산하의 공기업이나 아니면 그 지방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채용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이제 공기업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의 사연이 이 공기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짚어드릴 텐데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또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고민 사중고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 게시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이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 보장 해드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중고 8번째 시간 시작하죠.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기업과 관련된 고민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4학년이 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제 취업에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공기업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계속 권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뭐 일반 회사들보다 안정적이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합격하면 물론 좋겠지만 NCS나 인적성, 전공시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합격할 자신이 없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가 빨리는 느낌입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회사에 가겠다고 부모님께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해요. 이 역시도 쉽지가 않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갖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 뭐 요새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비슷하죠. 저도 이제 4학년 때 아나운서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부모님이랑 대판 싸웠어요.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이 맞아요. 네. 부모님들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업할 때는 아닌데 이직할 때. 그러니까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냐 이러면서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부모님들은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좀 더 안정된 그런 데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빨리 이제 취업을 하길 바라시고 그렇죠. 뭐 공기업 가면은 공무원이 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죠. 네. 그런 반응들이 많으신데 선생님, 뭐 약사 이런 거 좋아하시고 맞아요. 근데 공기업이 뭐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정년 보장도 되고 연봉이나 복지도 괜찮고 워라밸도 좋고 근데 이게 합격하기가 좀 어려워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합격이 어렵죠. 경쟁률이 너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30명 뽑는다 뭐 이랬을 때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지원을 해버리니까 뭐 경쟁률이 뭐 그냥 300대 1. 그렇네요. 300대 네. 와 300명 중에 1명 뽑는다는 거잖아요. 네. 장난이 아닙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제 공기업 채용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해봤었는데 네. 내가 하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도대체 공기업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요? 약간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약간 해요. 그 발언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공기업은 뭐 그렇게까지 약간 이건 별로 아닌가? 약간 이런 투로 들리거든요. 아니요,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좋은 면 분명히 있지만 뭐 분명 이제 보통 공기업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좋은 면만 보고 좀 가시는데 사실은 그에 상응하는 단점도 좀 분명히 있다는 뜻에서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 사연 주신 분의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기업이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을 좀 선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안정성이 조금 발목을 잡기도 해요. 그래요? 뭐 안정적인 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이 워딩 자체만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얘기는 이직이 안 된다라는 이제 뜻으로 좀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요? 왜 이직이 잘 안 되는 거죠? 공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요? 심플하네요. 공기업이 생겨난 이유를 네.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좀 공공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사적인 이익이 개입되면은 좀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영역인데 수익은 잘 나지 않는 이제 그런 영역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업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기업들은 그 기업들마다 굉장히 그 독특한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독보적인 사업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직의 기본 원칙은 동종업계, 동종직무이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기업은 그렇게 특수한 영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그만두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뭐 발전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지역별로 있으니까 이제 비슷한 뭐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좀 공기업들 간의 이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부분을 담당하잖아요. 뭐 그러면 중부 발전에 있는 분이 서부 발전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곳에서도 이직이 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업 자체가 경력직 채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기업들이 이제 신입 채용을 할 때 공채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이제 진행을 하니까 사실 입사 지원에 뭐 나이 제한이라든지 뭐 경력 제한, 학력 제한이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경력을 다 버리고 신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다른 회사들에서 뭐 과장급 경력직 뽑고 팀장급 경력직 뽑고 부장급 경력직 뽑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이 40이지만 신입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블라인드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이직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경력직을 뽑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공기업에서 경력직을 뽑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매우 한정된 아주 제한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그 기관장, 그 공사의 사장 이런 사람들을 내부에서 발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전문가를 이렇게 초빙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완전히 새로운 일을 좀 이 공기업에게 할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공기업 내부에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매우 제한적으로 좀 그런 경력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에서는 그런 경력직의 이직이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직이라는 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동종업계, 동종 직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갈아타기죠. 그렇죠. 회사를 갈아타거나 어떤 뭐 워라밸이나 연봉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러면 공기업은 새 출발이잖아요. 갈아타는 게 아니라. 아예 신입으로 다시 가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다니는 회사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좀 이게 선뜻 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거예요. 되게 내가 공기업이 잘 맞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굉장히 잘 맞으면 꾸준히 오래 다닐 수 있지만 안 맞으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년 이내, 뭐 내가 입사한 지 1년 이내에 뭐 나랑 안 맞다라고 이렇게 또 결론이 되면은 다른 거 알아봐도 돼요. 왜 그때는 뭐 이제 중고 신입으로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고 좀 선택의 이제 폭이 넓어지는데 이제 한 5년 이상을 좀 다녔다.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여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력직으로 이동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력을 포기하고 이제 뭐 신입으로 가기엔 좀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나이를 안 보는 곳을 좀 고르자면은 또 공기업이 돼버리고 블라인드 채용을 실행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공기업이 매우 이제 좀 안정적인 직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둥지를 좀 벗어났을 때는 이제 다른 곳을 찾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진님은 공기업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좀 비추천하시나요? yes or no 이렇게 딱 명확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죠. 요즘 되게 정답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정답이 없나요? 정답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 개인의 좀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에요. 개인의 성향? 네. 그러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굉장히 성실하고 성실하고 좀 안정지향적인, 도전보다는 좀 안정된 상황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규칙을 준수하는 게 편한 분들 그리고 좀 수용성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공기업이 굉장히 좀 잘 맞을 거예요. 공기업의 조직 문화가 이제 보수적이다라는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뭐 특별히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뭐 꼰대 같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기업의 영역들은 이제 사적인 영역들이 아니고 이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뭐 특정인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좀 적어지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를 급진적으로 막 변화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새로운 걸 막 급작스럽게 시작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양되고 이제 좀 정해진 규칙 내에서 과거에 실행했을 때 검증되었던 방법으로 좀 그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법칙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네. 그런 영역이고 이런 이제 특성들 때문에 어떤 뭐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데 라는데 그 이면에는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이제 성향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안 거를 맞는 맞아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못 견디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약간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리고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공공의 이익을 따라가는 방향에서는 좀 내가 나와는 다른 생각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공기업에서 일하기가 좀 편안하실 거고 뭐 아니면 좀 어려우실 거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고 그리고 하루 그 일상이 되게 평탄하게 무난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씻고 준비해서 회사 생활하다가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닌데 저도 좀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개인마다 좀 말씀하신 대로 개인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 규칙대로 하는 걸 막 못 견디고 나는 이거 꼭 벗어나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운 뭐 아이디어, 뭐 새로운 시도, 뭐 도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또 그런 조직에 가야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내 손으로 직접 막 성과물을 내야 돼. 내가 네. 뭔가 직접 다 해야 돼. 막 이런 분들도 이제 공기업하고는 약간 안 맞을 수 있고. 맞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끝에 항상 결과물 끝에 이제 프로젝티드 바이 누구 이런 거 남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렇죠.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좀 개인에게 말단 사원이라도 개인에게 좀 권한이 많이 주어지는 그런 조직에 좀 더 어울리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공기업 들어가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답답하고 그래서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뭐
결론은 뭐 개인의 성향 따라 지원을 해라 이런 거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좀 안정적이고 수용성이 높고 규칙을 따르는 게 편안한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공기업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좀 잘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공기업에 대한 고민과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뭐 모두에게 다 잘 맞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뭐 공기업 가면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도전해봐라, 뭐 젊을 때 도전해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공기업은 그러기엔 좀 리스크가 크죠. 입사 후에 이제 이직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도전하기 전에 이제 나랑 잘 맞을지 혹은 안 맞을지를 판단하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한 번씩 좀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내용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중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고민 코너는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게시글 보시면 링크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편하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 뭐 이직, 취업, 경력 개발, 커리어, 직업 등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먹고 싶을 때 먹고 사고 싶을 때 사고 고민이 될 때 써라. 여러분들의 이직에 대한 그리고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들 2중고, 3중고, 4중고를 이 4중고 코너에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주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 네, 여러분 유튜브 재밌게 보셨나요? 취업과 이직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자플래닛 홈페이지에 여러 강좌들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플래닛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취업 준비는 항상 맑음입니다. 유튜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